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 이상 상승하면서 218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전날의 급락분을 모두 만회를 했는데요. 666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6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1159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그 시초의 공략주로는 그 토니모리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 토니모리는 화장품 제조 및 그 판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작년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흘러갔을 때 이 종목도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간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중순 조정을 받다가 8월 조정폭을 막은 뒤에 이후 조금씩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면세 화장품주가 좀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하던 작년과는 좀 다르게 올해는 미국 대선에 맞춰 미국 무역 협상의 낙관론 및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 중국의 포커스에 맞춰졌던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자회사 에이투젠의 노년층 근육 질환 예방 및 그 치료 핵심 소재의 특허 등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타 다른 화장품주와는 다르게 토니모리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바이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자회사 이슈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시진핑 주석 그 방문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화장품 면세점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미국 이란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좀 두꺼운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중소형주 종목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중소형주인 토니모리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300선을 터치를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지만 추세 흐름 그리고 그 거래량과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인 11,300원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네, 토니모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 그룹의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염정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3일에 주셨던 드림 시큐리티는 2.9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27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2월 20일에 주셨던 SNK 폴리텍은 13.9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2월 13일에 주셨던 LG생활건강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죠. 오늘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입니다.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12월 27일에 주셨던 KM제약은 0.73%, 비덴트는 6.7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0일에 주셨던 전파기지국은 2.12%, 우리들 휴브레인은 9.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주셨던 마이크로텍은 1.1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염정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LG생활건강 8.17%, 2위에는 카카오 10.07%, 1위에는 SNK 폴리텍 올라와 있습니다. 13.9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백은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 드림 시큐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7.41%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9.16%의 수익률, 3위에는 웰바이오텍 올라와 있는데요. 9.7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1%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보강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5%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의 탑8입니다. 8위와 7위, 그리고 홍서민 팀장의 대창과 하차기위원의 대창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 8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하차기 위원님께서 하루 더 일찍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24.5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부터 4위까지의 종목들은 모두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들입니다. 일단 6위에는 최낙토리사의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이 벌써 25%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5%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40%에 가깝게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인석 소장의 키네마스터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 46% 넘게 가져가고 있고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57%에 가깝고 1위에는 하차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달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오면서 현재 수익률이 8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12월 20일에 SNK 폴리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4%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달 20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SNK 폴리텍입니다. 어제 11.0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SNK 폴리텍은 자체 기술로 휴대폰 및 OLED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소재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 자체에 대한 호재보다는 이 자회사에 대한 호재가 어제 작용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회사인 NPT가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NPT는 삼성전자 등의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 우량 자회사인데요. 이 SNK 폴리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8일 날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어제 그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함으로써 크게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하나인 상장 심사 기간, 소재 및 부품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함으로써 더 빠르게 그 혜택을 본 것 같고요.
기술 특례 상장 조건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한 기업 활성화 방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MPT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MPT가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에 대해서 이 IB 업계에서는 MPT의 현재 장부가액을 280억 원으로 보고요. 만약에 상장이 되면 추정 시가총액을 1,750억 원, 그 차익이 1,400억 원 이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현재 SKM-폴리텍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거에 비해서 이 자회사인 MPT의 시가총액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SK폴리텍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주식 조금 더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 역시 앞으로 더 상승 기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추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11월 15일에 보강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5%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강산업은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부터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천드릴 당시 이제 대구 신공항 이전 계획과 더불어 이제 보강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에서 조금씩 가시화가 되는 듯합니다. 1월 21일 이제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전 확정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보강산업의 수혜는 거의 확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산업은 이제 골재 및 아스팔트, 레미콘 등 이제 건설의 기초 원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구공항 이전뿐만이 아니라 공항 이전 후에 본래 공항 자리에 또 어떠한 사업과 건물이 들어설지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공항 부지는 이제 여의도의 약 2배 정도 되는 면적으로 굉장히 큰 부지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1차 목표가인 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듯하니까 지속적인 홀딩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오늘도 상승하여서 6,000원을 찍는다면 이제 1차 목표가에서 지금 들어가신 비중의 30% 정도는 매도를 하신 후에 2차 목표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는 목표가 터치를 한 후에 재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강산업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0.5% 힘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 시작된 그 이란발 리스크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어제 글로벌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은 이 연간 전망을 바꿀 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두 달간에 다 정리가 되고 이번 같이 초단기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 기회는 이 지정학적 위험적인 이런 기회는 이 리스크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 기회이자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 제재로 취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자 지수가 반등함으로써 이 저가 매수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위주로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의 30%를 육박함으로써 그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국내 증시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삼성전자의 시총은 글로벌 기업 가운데 21위로 도약을 하면서 20위권 내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수정 주가 기준으로 45년 만에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이 반도체 업황의 전망은 모든 증권사와 리포트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기대감, 그리고 5G 통신 시대의 본격화,
그리고 폴더블폰, 신형 폴더블폰 두 가지의 신형 폴더블폰의 시장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올해 38% 이상의 영업이익 낼 것으로 38% 이상의 상승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에 직접 투자하는 수요 외에도 간접 투자 수요들이 있는데요. 이게 펀드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다 이제 삼성그룹주에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삼성그룹주 펀드의 비중에서 그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기, 삼성 관련주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주간 70억 원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 기조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오늘도 상승 기조 간에서 약간의 관망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보신 분들이 있고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인 이 테마 종목들에는 개인들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이 지수의 흐름을 많이 타는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그 테마 종목으로 크게 이익을 보시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연초 순항을 예상했던 증시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또 하나 생겼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증시를 살펴보면 상당히 파급력이 큰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일 증시를 보면 일단적으로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성명을 열어서 군사력 사용을 자제할 것이고 추가적인 경제 제재의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하면서 이는 갈등이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일 증시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미국 측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날 테니 이란 너희들이 잘해라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곧 대선과 미중 무역 협상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탐탁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란이 어떻게 스탠스를 보여주냐, 제시가 나오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란이 그렇게 무리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유엔의 이란 대사 또한 이제 유엔 안보리에 있다가 이란은 사태 악화나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서신을 보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이제 고수익을 노리고 테마주들이나 우리가 그 이란의 미사일 도발 시에 올라갔던 이제 석유주, 그다음에 에너지주 이런 부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전날 미국의 이제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자마자 그 상한가 갔던 폭을 완전히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하락폭을 맞으면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한 주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보셔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슈 체크를 못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런 장에서는 좀 매수 기회가 적당히 많이 좀 포착이 되는데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들이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가능한 이제 매수 가능 포착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에 장 후반쯤 매매를 하시는 종가 매매 베팅 기법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지금은 이란과 미국의 말 한마디에 증시의 판도가 오가는 장이기 때문에 다른 뉴스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1.6% 이상 상승하면서 2,18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4% 가깝게 뛰었습니다. 666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중점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는 이 2년 2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전날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9원대까지 터치가 됐지만요. 어제 시장에선 60원대 이탈되면서 5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외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서명차 13일에서 15일 방미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더불어서 애플이 12월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 관련된 우리 시장의 수혜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인데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엇갈립니다. SK하이닉스는 좀 빠집니다. 0.5% 넘게 하락하면서 99,000원대 이탈됐습니다. 예, 수요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9,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했죠. 오늘은 빠지면서 9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힘 받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 다시 한번 크게 매수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58,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186,0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422,2,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 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 생활건강 제외하고는 흐름 괜찮습니다. 일단 현대차 오늘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13,000원대, 현대모비스도 0.2% 강보합권 흐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56% 상승 흐름 나오면서 어제보다 1,000원 오른 17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이번 주에 31만 원 선 깨지면서 계속 3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보합권 30만 7,500원에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 0.5% 이상 상승하면서 3포인트 올려내면서 669선까지 올라왔고 67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 강보합권 2193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원대에서 5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1만 원대 진입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3,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펄어비스는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8만 3,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5위권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KMW도 0.5% 강보합 흐름 나옵니다. 어제 급등 흐름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56,000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비스는 강보합권, 메디톡스도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오늘도 강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이번 주 2만 원대 진입이 됐는데 2만 65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SK 머트리얼즈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0.5%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17만 7천원대 이탈되면서 17만 6,8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첫 번째 종목은 지난해 연말 랠리에도 상승을 하지 못했던 저가 매수를 포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계열사고요. 종합물류업, 유통업,
그리고 해운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말에도 랠리에도 하락을 보이면서 2019년 주가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 높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2020년 이렇다 할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우려하시기보다는 이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4분기 매출액은 4조 7,700억 원, 전년 대비 5.7%, 영업이익은 18%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이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서 고마진 비즈니스인 완성차, 해상 운송, PCC 사업의 확대로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1일 말일자였죠. 공시를 통해 2년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총 2조 3,900억 원의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물량 중에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약 60% 정도 되는데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양호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현대 계열사, 현대 그룹 내에서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의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익 개선의 여지가 또 남아 있는데요. 이 해외 완성차 해외 운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익성 고수익이라는 게 수익성이 낮은 이 미주나 중동 지역으로의 물량보다는 유럽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수익 개선을 보이는데요. 그 유럽은 매치백률이라고 해서 해상 용어인데요. 이 아웃바운드 물량 대비 인바운드 물량 이 높은 건데요. 이 선박이 높은 선박이 갈 때는 적재된 상태로 가지만 이 돌아올 때는 보통은 빈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도 화물을 적재하고 돌아오면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 매치백률 선사들은 이 매치백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 현대글로비스도 이 유럽 시장의 강화로 인해서 이런 매치백률이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현대글로비스는 이러한 이 계열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비계열사 물류 확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인류 물류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적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만 이제 중국과 3사와 물류 합자사 설립을 계약을 맺었고요. 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도 크게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12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한 반면에 이 현대글로비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개월 기준으로 저점 하회 종목에 포함돼서 현재 주가 역사적 밴드의 최하단인 주식 수익 비율 퍼 8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특별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2019년 연말에 저점 구간을 머무르고 있으면서 사실 2019년 동안 그 실적 체력의 높아짐을 안배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 콜은 저가 매수라기보다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매수 시점이 포착한 걸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주가가 1,350원, 13만 5천 원인데요. 현재도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 주가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인데요. KH바텍은 반도체 업황 회복 그리고 폴더블폰, 5G 시장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 삼성전자 등의 주가 상승으로 보통 이어지지만 이러한 부품 기업들에 대한 매출 증대와 실적 개선의 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품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인데요. 2020년 본격적으로 폴더블폰이 시장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 폴더블폰 수혜 종목 중에 하나로 주시되고 있습니다.
동사도 주가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말부터 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KH 바텍은 계속 추천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저가 신호가 포착이 돼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상반기까지는 1만 원대에 머물렀지만 이 갤럭시 폴더블폰 출시 이후 올해 1월 2일 고점인 24,3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2만 원대 아래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인 이 KH 바텍의 매출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마트폰용 힌지, 그리고 외장 케이스, 그리고 외형 블라켓, 연성 회로기판, 스마트폰용 스몰 아이템 등 그리고 6개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인 이 힌지 생산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힌지는 20만 번의 접힘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견고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 폴더블 폰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입니다. 당분간은 이 경쟁사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독점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외장 케이스도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올해도 큰 실적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작년보다 약 8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배가량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품 업체들은 완성품의 출하량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폴더블폰이 50만 대 정도 출하를 했다면 2020년도 한 600만 대가량, 2021년도에는 1000만 대 가량으로 큰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면서 올해부터 동사의 매출액이 그리고 실적이 두말할 여지 없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여간 급등한 가격 부담감이 좀 있는데요. 이 조정 기간을 조금 기다리시면서 현재 매물대 지금 1,900원, 2만 원 아래 정도에서 그 매수를 해보시면서 올해 내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 1차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2차는 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17,500원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와 KH 바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하 팀장님의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는 이제 1970년도 설립되어서 알트폰, 스마트 그리드, 시계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바이오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스코비의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의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을 뜻합니다. 에너지 효율에 최적화를 위한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스코비의 자회사인 이제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사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인스코비는 이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8월에는 탈모 개선 및 치료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생체 식립용 임플란트에 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취득을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줄기세포는 이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지만 암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인스코비는 이번 발모의 특허로 인해서 체내 이식 용기에 삽입된 줄기세포가 다른 부작용이 없이 발모 효과만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특허 취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임상 실험 및 치료제 개발 계획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스코비의 또 다른 자회사인 아피메즈는 이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신한금융투자를 상장 주관사에 선정하고 기업 공개를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9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피메즈는 이제 통증의학 관련 신약 개발을 진행해온 기업으로서요. 이제 천연 물질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에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피톡스라는 신약을 기반으로 총 2가지 약물에 대해서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신약에 대한 상상 실험에 대한 허가와 이제 다른 신약은 3상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상장이 된다면 이런 바이오 사업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파인파이어 기업 지분 15%를 취득을 하게 되면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화재 감지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재무를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코비의 화장품 브랜드인 이제 더미코스는 이제 최근 출시한 파워 인텐스 크림이 롯데 홈쇼핑 유난히쇼에서 이제 완판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어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재료와 모멘텀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해 상승 동력은 좋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였다가 현재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반등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이제 장기적 매력도 두 부분 다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OK입니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사업그룹은 이제 방송인의 매니지먼트 사업과 그에 수반된 방송인의 초상권 및 상표권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IOK 소속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조인성, 고현정, 그다음에 이영자, H.O.T의 문희준, 토니안, 이재원 등 여러 유명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소속사이고요. 재작년 이제 H.O.T가 이제 17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열고 작년 9월달에 다시 한번 콘서트를 열면서 두 번 연속 전량 매진을 이어갔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던 IOK의 IOK는 이제 지속적인 흑자와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IOK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신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제 외식 브랜드인 스카이팜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새로이 IOK 커머스를 신설하고 유통 분야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초록뱀 미디어 주식을 취득 후 얼마 전 장내 매도를 약간 하면서 지금 현재는 10%가량 지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 초록뱀과 이제 김종학 프로덕션과 공동 출자로 웹툰과 웹소설 원작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이제 전문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 스튜디오 그린라이트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최근 행보로 비덴트의 전환 사채에 출자를 하게 되면서 한간 이슈였던 빗썸 인수에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였지만 계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OK의 재료는 워낙 다양하고 지금 현 시점 저가 메리트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지원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에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만큼 엔터 사업은 앞으로 각광받을 사업이고 한류 열풍이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에 정부 육성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이제 부정적인 시장 상황과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현시권 바닥권을 다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지금 상승폭을 키웠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 들어가봐도 무방하고요.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소액만 일단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H에너지화학입니다. 최근 좀 에너지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염전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SH 에너지 화학도 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등락이 거듭했던 그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거의 1년 사이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중동 리스크 발생하면서 석유와 그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어제자로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시 조금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석유가스 채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됐다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자연자원부는 중국 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순자산이 3억 원 위안인 이상인 이 외자 기업들에게 석유 및 가스의 탐사 및 채굴 기회를 참여를 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와 중국 석유 화공 등 국영 기업과의 그 합작 형태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좋은 호재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H 에너지 화학은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개발에도 참여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천연가스 사업 수혜주로서 앞으로 관련주로 눈여겨보실 만한데요. 사실 최근에 이 급등한 상한가로 한 3번 정도 급등한 이러한 그 테마주 종목을 다소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다시 만약에 이 석유화학 쪽으로 천연가스 수혜주로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진정 국면이 그 리스크가 중동발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장에서는 큰 움직임을 주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소재인데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진 소재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조금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이유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천드린 IOK 같은 경우도 3자 배정에서 상승폭을 키웠다가 IOK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죠. 흔히들 이제 시장에서 증자 중에 무상증자와 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되게 호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시를 보실 때 항상 이건 호재다, 악재다라고 단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그 기업의 과거, 현재까지의 흐름,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회사 측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3자 배정이라 하면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 현진 소재에 투자함을 말합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목적이 보면 지금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보게 되면 운영자금의 활용이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회사가 조금 자금이 어렵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까지 현진 소재의 주가 흐름, 그리고 과거의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 처분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기업의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 현진 소재는 2,000원을 웃돌던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절반가량 하락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경계심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최대 지주 지분의 양수도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을 보면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적으로 현재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진입을 하였습니다. 상한가를 지금 걸고 지금 매수 잔량이 280만 주가량 굉장히 이제 크게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이번 분기는 감사보고서 분기입니다. 이 기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시를 보게 되면 납입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이 상한가가 자주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예 들어가시지 말기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또한 진입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신다면 일단 내일은 이제 단기적으로 항상 상승 폭을 노리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매매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이제 매매를 종료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저가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역시 반도체나 IT 쪽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업체인 동진세미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와 씬너와 에천트 제조 판매 전문 기업인데 2018년 포토레지스트 수익 금액이 3억 2천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디스플레이인 LCD와 OLED 패널 제작에도 포토 레지스트가 사용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에서도 포토 레지스트를 수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포토 레지스트 전체 수익 금액이 3억 불을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는 3D 낸드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주력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의 가장 큰 수혜 업체로 자리 잡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에 낸드 업황 회복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안 3D 낸드 2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 LCD 업체의 10.5세대 가동에 따른 전자재료 물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자면 PER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소재 기업으로서 11배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을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소재의 국산화 수혜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을 고려했을 때 저평가 상대가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6,000원 구간의 늘림 구간 매수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선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219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90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오늘 기관이 1,7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폭 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9,4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조금 삐끗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강보합권 돌아오면서 99,1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99,700원대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 4위부터 네이버부터는 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네이버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에 그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2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LG 생활건강 약보합권 출발했지만 현재 강세 나타냅니다. 어제보다도 21,000원 더 오르면서 1% 강세 나타내고 있고 1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6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69선에서 출발했다가 장중한 때는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5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다시 69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료 외국인 모두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큰데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ENM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는 강보합권, 펄어베스트 강보합권을 거래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장 초반의 강세를 모두 반납을 하고요. 0.7%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시총 7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2%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33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 주 2만 원대 진입이 됐는데 오늘도 2만 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여전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7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핫책의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핫책의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미국의 그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좀 그렇게 바람이다. 강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게 좀 그래도 우리가 그 투자하는 데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이 소형주가 네. 좀 강세를 보이니까 맞아, 그나마 중소형주가, 네. 그나마 개인 투자자분께서 매매하시기는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좀 말씀드리겠고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도 코스닥 쪽에서 한 800개가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한 400개 나오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서 배의 상승 종목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7% 지금 상승을 하면서 0.67% 상승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시가가 높게 이제 잡혀서 좀 출발을 하게 되면은 데일리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시가에 이 종목들이 가격이 좀 반영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데일리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의 뭐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정말 좀 대단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세계 시장이 또 움직인다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어이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어떤 시스템 위에서 움직였을 때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좀 시장이 변동성이 발생하니까 이 투자하신 분들 마음도 덩달아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도,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서 이 투자자들의 우울증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네. 자, 좀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자, 이 기관 쪽에서의 그 현물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되는데, 자, 보시면은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자, 1월 2일부터 해서 새해부터 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증권사죠.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이거 좀 보셔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외국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죠. 뭐 hedge 전략을 펼쳐가지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환율이 약간 또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인들의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상승세가 나와서 좋긴 하지만 이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전화 연결을 하면서 이 유가 이 차트를 좀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제 이제 그 오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여기였죠. 이 바닥에 있을 때 10월 31일에 처음 여러분들께 유가 언급하면서 우리가 상승세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선물 시장이든 주식이든 또 시장이든 똑같은 게 이 캔들이죠. 캔들을 보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캔들에서의 그 매도 신호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음봉이 크게 떨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추세가 한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유가 차트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 차트든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 여러분들께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오후에. 그래서 이 보시면은 1월 8일에 이 만들어진 이 캔들 자체가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풀 좀 꺾었다. 그래서 좀 쉬어간다는 말씀 드리겠고, 근데 또 이 쉬어가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에 좀 일정이 좀 있는데, 이 갤럭시 노트
K10 라이트가 유럽에서 출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노스 9810, 그 다음에 6GB의 메모리가 좀 들어가겠고요. 저장 공간은 128기가 되겠다라는 거고, 자, 전면에 1개, 그리고 후면에 3개의 그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이 보급형 핸드폰만 해도 어때요? 카메라가 지금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 만든 회사들 어떨까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단 것보다는 3개, 3개보다 4개 달았을 때가 수익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만 3천 정도 좀 될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관련된 종목들, 부품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테크핀이라 해서 기술과 금융이 이제 융합이 돼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 금융 서비스 토론회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는 거고,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의 그 주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의 좀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학회가 좀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협회가 좀 하고, 그 다음에 포트라, 그다음에 글로벌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 등이 좀 후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축사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그 12월 고용 도양 보고서가 좀 발표가 좀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 변동이라든가 제조업 임금 변동, 뭐 실업률 등이 좀 발표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업률과 그 다음에 이자율을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단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정말 광풍이었죠.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을 하면서 뭐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비트코인 뭐 샀냐고 그 정도 할 정도로 광풍이었는데, 그 뒤로 완전히 이제 꺾이고 나던데, 미국 쪽에서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이 허가가 좀 받아가지고 월요일이죠. 선물 옵션 시장이 출발이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지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게 이 출시가 되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또 시장이 또 살짝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본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제 하체계 낙하책이 그 카톡방에서 미리미리 제가 그 굵직한 일정들을 알려드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금 다 왔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이 개최가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였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좀 움직였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이제 굵직한 좀 행사가 있으면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당일까지 약간의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미리 이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날 뭐 전날이라든가 전거래라든가 그날 매매하신 것보다는 뭐 일주일 전 또 2주 전에 이 미리 분석하셔가지고 선반영으로 움직인다 대응을 해서 선침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일본의 한 화학업체가 반년 만에 액체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말에 허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 관련해서 뭐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 그쪽으로 이야기할까요? 불화수소 쪽으로. 네, 뭐 질문을 하셔서.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인가요? 네. 이제 미국 두폰 회사에서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또 일본 입장에서도 좀 막고 있었지만은 이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좀 찾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 업체들은 아무래도 일본에 이제 물량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좀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크게 한 번 맞았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요,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기업 업체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품 많이 생산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정치인 테마주는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자유한국당하고 세보수당하고에서의
통합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준 전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의 논의가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을 어떤가요? 흡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계에서의 한 번 정도 이 개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번에 CES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오늘 마감을 하는데 인공지능 이 관련된 종목들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뭐 데이터 3법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 부분 되겠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이 곡물 가격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 관련한 부분, 우한 쪽에서 발생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사스, 뭐 메르스가 있었는데 이 신종 바이러스가 좀 나왔는데 뭐 아침에 제가 오면서 뉴스에서 보니까는 뭐 사람한테 그렇게 전염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발생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했는데 그건 걸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왜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하기가 또 어려워지면 또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약간 데이터 3법 이야기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보안주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5G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앵커님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낚아채 종목. 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자, 이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좀 바닥에서 오랫동안 좀 침체에 좀 빠져 있었어요. 이게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연수로 봤을 때 좀 4년 정도 좀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관련해서의 전문 좀 기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KT, 그다음에 LG U+ 등의 솔루션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핵심망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이죠. 로밍 게이트웨이라든가 PD, SN 뭐 인증센터,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 발급에 있어서의 뭐 발송기 및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상통화, 모바일 영상이라든가 실시간 영상에 대한 뭐 UCC 중계 시스템이죠. 뭐 1인 미디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방송, 메이저 방송들도 이쪽으로 어떤가요? 사업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뭐 카드 발급기, 뭐 발송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페이하고도 또 연결이 됐는데 이 페이 쪽에다가 삼성페이 쪽에다가 이 카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5G 관련해 가지고 이 수행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좀 참여했던 선정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뭐 계열사 쪽으로 해서 보시면 뭐 이론 INS라든가 그다음에 이론 LBS 이쪽 특히 이론 LBS 같은 경우는 이치 기반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요즘은 또 혼합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 VR, MR 이쪽 사업도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대표이사께서 한교안 대표하고 경기도 동창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 좀 보시면 또 테마주와 갈 때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50원이고요. 손절가는 1,360원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트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